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화의 김승현 회장 어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주사의 지분을 절반 삼형제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까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중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퀴즈가요. 1번이 일론 머스크, 2번이 빨간 마스크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자제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회사 사업이나 잘하지 왜 남의 나라 출산율까지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얘기 다시 한 이유는 박중훈 대표님이 우리나라의 일론 머스크 다둥이 아버지시죠. 네. 몇 분입니까? 네, 넷입니다. 네. 평균을 좀 높였죠. 평균을. 애국자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로 가보겠습니다. 이분도 다둥이세요. 한화 김승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 지분 절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끄는 이제 장남 김동관 부회장 이 그룹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서 주주들에게 내민 유상증자 청구서를 내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랬잖아요. 계속 이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정면 돌파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기습 유상증자 발표했다가 네.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수습하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더 예. 맞는 거죠. 그 스토리를 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그룹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3조 6천억 발표를 했죠. 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네. 하나오션 지분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오션 지분 7.3%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줍니다. 1조 3천억을 네. 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돈으로. 네. 이제 그 이후에 그걸 사고 나서 유상증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조 3천억을 거기에 지분을 사들이지 말고 유상증자를 하지 그렇죠.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는 경영권 승계는 회사 돈으로 하고 투자는 개미들 돈으로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나올 법하지 뭐. 결국에는 뭐 이제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름을 화나로까지 이야기한 정도까지 뭐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첫 번째 액션이 뭐였냐면 김동관 부회장과 손재일 대표 그 김영진이 자사주를 48억치를 매입을 합니다. 0.17%.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죠. 예. 이것으로 여론은 식지 않았습니다. 뭐 여론을 더 열받게 하는 효과는 있었겠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가 주 하나예요.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3조 6천억을 하면 그중에 3분의 1은 하나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물었습니다. 하나가 유상증자 따라올 것이냐. 처음에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따라오진 유상증자를 개미들이 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에서 극기하는 우리도 하겠다라고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왔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발표가 있고 나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가 돈이 있냐? 주 하나의 현금성 자산을 봤더니 2천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8천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부러 누른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 하나의 대주주는 김성현 회장이 22%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삼형제는 5%, 2%, 2%밖에 안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삼형제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일부러 주가 누른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왔더니 이런 불식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극기하는 하나에서 우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정리를 발표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믿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고,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그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보통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 시점 2달 평균 가중 평균을 합니다. 대략 했을 때 한 2,200억 정도 정여세를 내는데, 요게 이제 정여세 논란도 있어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에너지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거기에 우선 하나오션의 지분을 팔면서 현금이 한
5천억 가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IPO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에너지가 상장을 하게 되면 구주에 대한 거를 엑시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굉장할 텐데 이 돈으로 이제 뭐 승계 자금 증여세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뭐 이도 사실은 받은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서 증여세를 낼 계획이다. 연부연납으로 일단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앞에서 한 것도 있으니까 또 믿음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유상증자는 계속 계획대로 한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이제 그냥 하겠다. 금융감독원에서까지 정정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진정성을 내기 위해서 아마 정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기 전에 방금 들은 속보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결국 행사를 했습니다. 대표님의 한 말씀? 네. 매상했었고요. 예. 저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금융감독원조차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금감원에서 계속 주장을 했죠. 주장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상법 개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치 후진화 플러스 자본시장 후진화까지 같이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다 입장이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어떤 상법 개정안에 정말 하나 정도가 추가되는 수준에 그친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유상증자 논란도 사실 상법 개정과 밀접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거부한다는 게 과연 개미들이 이 국내 정치에 남으라는 말인지 끝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일 수도 있어요. 이 대표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백종원 씨의 더번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논란이 너무 많아서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뭐 논란을 보면 우선 백캠 논란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너무 뻥튀기 했다. 품질 논란이 있었고요. 농지법 위반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농약 분무기가 유명했어요. 농약 분무기로 뭐 식재료를 담아서 한 사용 논란이 있었고 LP가스통 옆에서 뭐 조리한 것도 있었고 뭐 프랜차이즈의 직원 블랙리스트도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논하기도 뭐 할 만큼 너무 논란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백종원 대표의 어떤 뭐 이게 심한 상태에서 일까지 생기니 사실은 논란은 더 확산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상장 초기만 해도 백다방밖에 없는 기업 아니냐, 너무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논란거리가 와장창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주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클 것 같아요. 주가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더본코리아는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뭐 쏠쏠하게 그냥 하고 있죠.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 정도 실적이면 사실 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이제 시스템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백종원 대표의 뭐 이런 이야기들,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뭐 이제 주가를 반토막이 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주가를 적정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더본코리아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국면인 거는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종원 대표의 이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타 오너 중심으로 되는 데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양면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스타여서 주가가 호재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리면 오너리스크가 더 커지는 꼴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미스터 피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오너리스크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프랜차이즈가 오너리스크가 일반 기업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의 오너는 대부분 자기들이 자기 이름으로 창업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그분을 많죠. 믿고 그 사람이 유명해서 프랜차이즈를 등록을 하고 따라가는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워낙 유명세고 뭐 다른 분도 그럴진데 더본코리아는 훨씬 더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종원 대표가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려 버리면 사실 프랜차이즈 업주 입장에서는 힘은 못 쓰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급기야는 주총장에서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른 뭐 K 프랜차이즈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비슷비슷합니까? 그냥 K 프랜차이즈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상장하고 상폐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이런 미스터 피자 2009년도에 상장했는데 결국에는 거래 정지됐고요. 상장 폐지 신고돼갔고요. 맘스터치 컴퍼니도 2016년도에 상장했다가 자진 상폐했고요. 요거는 사모펀드가 사고 나서 상폐로 들어갔죠. 션샤인 푸드라고 해서 연안식당이라 마포갈매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을 했고요. 여긴 사유가 발생한 거고. 지금 유일하게 거래되고 있는 곳이 교촌 F&B하고 그다음에 더본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왜 국내와 해외 프랜차이즈들 사실 미국 시장만 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꽤 다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맥도날드, 그렇죠. 그것도 많죠. 뭐 치폴레 같은 데도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국내에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너가 한 이유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그 상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본사 입장은 뭐냐면 프랜차이즈가 자기들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들을 뭐 나쁘게 말하자면 착취하는 구조다. 보통 이제 해외 프랜차이즈들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로열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가 건물에 입주할 때 조건이 그거잖아요. 임대료를 안 받죠. 건물주에게 주는 거는 매출액의 얼마를 주는 형식. 그것처럼 외국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그 매출액의 얼마를 로열티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로열티는 일정에 내는 거니까 다른 마진을 아끼기 위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경쟁력 있게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에서. 근데 국내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로열티 구조가 아니고 그 가맹점에게 들어가는 재료비 원재료를 유통비에서 공급하는 마진을 남기는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러면 본사 입장과 가맹점주 입장이 전혀 그 이익의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사 입장은 프랜차이즈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매출이 커지고 이익이 커지겠죠. 그죠? 근데 가맹점주를 생각해 보세요.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 자기 시장이 좁아지고 그렇죠. 오히려 이 재료비가 더 나가니까 불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맹점주와 본사의 이익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로열티로 가져가면 이익 관계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장사 잘 돼야죠. 제가 로열티도 많이 갖고 나도 맞습니다. 많이 가지니까. 아까 제가 거론을 했던 그 프랜차이즈 중에 유일히 상장 남아 있는 곳이 이제 교촌 F&B인데 교촌 F&B는 2020년에 그 처음 만들 때 1000개에서 지금 현재 가맹점이 137개밖에 안 늘었어요. 1년에 15개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가맹점 수를 줄이고 상생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의 폐점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교촌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많이 그게 이제 절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해외로 나가야 이게 이 두 이익 관계가 상생되면서 본사도 해외로 나가서 어떤 로열티 구조로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도 사과하고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말을 했어요. 더본코리아의 재무 구조를 보면 굉장히 아까 수익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장을 해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런 수익 관계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수익 구조면 굳이 본사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가맹점에서 가져오는 그 납품하는 뭐 파우더 팔고 치킨 팔고 그걸 자기들이 개발하는 겁니까? 자기들 외주 또 해서
가서 마진만 남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은 그 본사 입장에서는 R&D를 투자한다거나 새로운 걸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수익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해외 진출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원인은 수익 구조가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충 관계인 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예전에 치킨값 논란이 한참 컸을 때 그때 BHC 이쪽 그 재무제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영업이익률이 30%가 맞습니다. 넘더라고요. 뭐 네. 반도체 파는 기업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쓸데없는 규제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맞습니다.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닭을 이제 가맹점주가 닭이나 오이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다 납품 받아야만이 그러니까. 가맹점을 잃고 이런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F&B 관련해서 상장을 하면 늘 같은 반복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계속 브랜드만 바꿔서 가맹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상장을 하고 이익이 나는데도 그 돈을 그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냐면은 타 법인 인수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딱 문제가 보이네요 있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네. R&D라든지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유통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맹사업을 그 상장하고 나서는 해외 매출이나 로얄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이 더본코리아 같은 그 이전에 여러 미스터피자라든지 상장이 폐지했던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이런 구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들여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진출 투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뭐 진출한다는 거 이거 현실적인 계획인가요? 교촌 같은 데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가 그 K컬처가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인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내 F&B 사업이 그 해외 진출 못한다는 게 사실 그게 물성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미 드라마나 K-팝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국 음식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치킨 문화는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치맥이고 뭐 외국 사람들도 잘 안 되면서요. 그런데도 해외 진출이 이렇게 열악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 쉽게 돈 벌고 있으니까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겠죠. 이런 때야말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건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한화의 승계 작업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